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튼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지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GPT는 미국 기반이라서 자료는 많지만 약간 한국적인 말이 좀 안 돼서 한국에서 나온 이제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좀 작지만 약간 한국적인 그런 글을 남기기는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뭐 추가 조언이라고 하긴 하여튼 제 의견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세요. 몇 분은 지금 그 블로그에 글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다가 링크를 올려주셔가지고 두 분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전화를 드려서 이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 무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아는 게 많아지면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심스러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키워드를 잘 써야 됩니다. 뭐 대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인데 뭐 소형 키워드 써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명사형만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겁을 내서 지금 못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한 글쓰기는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뭐 이웃들이 많으셔가지고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처음에 쓰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처음에 쓰면 뭐 많이 봐봤자 뭐 5명, 10명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막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블로그 만드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쓰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신 두 분은 제가 보기에 이제 글 잘 쓰시기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되신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그분들은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글을 못 올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겁이 나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난 데 쓰세요. 키워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걷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걷기에 대해서 막 쓰세요. 막 쓰시다 보면 나중에 한 뭐 6개월 지나서 이게 너무 이제 내가 보기에 좀 부끄럽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숨김 처리하든지 삭제를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사람들이 좀 모인 뒤에 지금은 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임당 그때 얼마 전에 제가 심사임당 자료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도 굉장히 공감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하나를 처음에 블로그를 해서 무조건 이걸 100%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그 100% 성공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서 다 성공하죠. 근데 이거는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은 포기하고 또 새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저도 그 디자인 이야기랑 세모짜리랑 그렇게 막 10만 명, 두 개 다 이제 10만 명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예전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네개를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SNS를 네개를 만들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네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테스트로 네개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 개를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두 개를 살린 게 디자인 이야기하고 세모짜리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두 개도 뭐 하여튼 1000단위는 넘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하나만 해서 하나만 성공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여유가 되실 때 막 한 두세 개 이렇게 정도 만들어 보시고 대신에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고정돼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3시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각 하나씩, 1시간씩만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1시간씩만 투자를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거 하나를 나중에 이제 몰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 심사임당님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거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일단 내가 지금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자기 소개 글부터 먼저 쓰세요. 그래서 역지사지.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해당 키워드를 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을 텐데, 관심이 생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자기 소개 글을 이렇게 그 공지 같은 데 잘 올려놓으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시작을 했구나. 왜 블로그를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추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아직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일단 막 써보자 연습용으로. 연습용 쓰고 영 마음에 안 들면 난 지워도 그만이고. 네, 그 얘기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글 쓰는 것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제 글을 혼자만 만족해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내 브랜딩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로그 이웃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주 점잖게 해서 내가 정말 연예인이야. 처음부터 누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이웃이나 서로 이웃을 신청하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아니라서 약간 좀 내가 약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로그 이웃을 늘리느냐? 블로그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뻔한 얘기들이라서 도움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마케팅하고 브랜딩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차별화보다는 약간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마케팅은 느낌이 제 제품을 좀 사주세요. 내가 부탁하는 입장이 좀 강한 느낌이고요. 브랜딩이 되면 내가 부탁을 안 해도 돼요. 어, 내가 유명해지면 딴 사람들이 저한테 그 제품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브랜딩이 맞는 거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나는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브랜딩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제품을 사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국민 최고의 MC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뭐 저 MC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다 연락이 와서 유재석님, 저기 우리 행사하는데 MC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섭섭하지 않게 드릴게요.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마케팅에 하고 브랜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브랜딩이 되면 좀 내가 좀 도도해질 수 있지만, 내가 브랜딩이 안 되면 마케팅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의 제품을 사주세요 이 느낌이라는 거는 결코 고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점잖게 떨면서 아, 내가 뭐 이렇게 블로그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와서 보겠지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정말 잔인하니만큼 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내가 어떤 혜택을 받거나 내가 어떤 피해를 받거나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 남한테 관심이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다 하면은 남이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약간 고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디자인 이야기나 세모자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학교 뭐 회사 대표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도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거 우리 여기 뭐 제가 채널 만드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처음에는 마중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지고 저절로 이제 SNS가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써서 돈을 쓰면 유료 마케팅 하면 되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료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무료 마케팅을 하려면은 내 자존심을 좀 숙이고 가야 된다.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일단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좀 숙이면서 사람들한테 내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바로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마케팅의 원래 목적 자체가 수치상으로 뭔가 이렇게 바로 뭐 나타나는 것들이 마케팅의 어떤 목표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 바로 이제 효과가 나는 건데 브랜딩은 바로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브랜딩은 조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브랜딩을 해야지 효과가 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마케팅 유료 마케팅을 계속 유료 광고를 하면은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달에 내가 유료 마케팅 안 했어. 그럼 매출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브랜딩은 잘 돼 있으면 내가 한두 달 브랜딩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고 뭐 그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는 정도?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키워드는 브랜딩이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좀 버리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뭐 이거 뻔한 얘기인데 하는 얘기지만 조금 제가 거론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모르신 분들 설명드리자면 이웃하고 서로 이웃하고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 한 분 저랑 이제 개인 컨설팅 하신 분도 요거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대방 동의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인제 이웃 추가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인제 이웃인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웃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좋아해야 돼. 내가 신청하고 그 사람이 승낙해야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승낙 안 하면 서로 이웃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차이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 무한정 서류되는 게 아니라 최대 5천 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막 늘리시는데 나중에 이제 5천 명이 다 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의 5천 명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빼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그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5천 명까지 가능해서 그걸 좀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내가 먼저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에 무한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최대 150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참 그 최대 5천 명까지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5천 명 안에는 내가 신청을 150 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제 승낙을 안 한 사람이 만약에 한 100 명이 있어. 100 명이 있으면은 그 100 명까지 포함해서 5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로 이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이웃 실천을 하는 방법이 제일 인제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제 혹자는 이거를 왜 해야 돼요? 이유를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인제 설명을 드리는데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이웃들의 숫자라기보다는 이웃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웃들이 인제 뭐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댓글이 많이 달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제 블로그 지수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뭐 목매달아서 뭐 하루에 막 댓글 쓴다고 하루에 막 3 시간씩 쓰고 이거는 저는 반대예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웃들이 있고 어느 정도 댓글이 좀 달려 있어야지 예 지수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약간 신뢰성도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딩하는 건 신뢰도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이웃 신청할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5천 명을 채울 때 이왕이면 처음부터 조금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5천 명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이웃 신청하지 마시고 자 인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항상 이제 예를 들는 게 걷기가 예시인데, 내가 걷기를 이제 키워드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 다른 걷기를 검색했을 때 다른 블로거들 중에서도 또 걷기를 키워드로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분들을 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세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그 경쟁 블로그한테 이웃 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 경쟁 블로그에 댓글 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걷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던 사람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경쟁 블로그에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제 이웃 신청하시면 좋고, 또 더 잘하고 싶으시면 그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그 블로그의 글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아, 이 사람이 블로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한다. 이런 분들한테 이웃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할 때는 그냥 기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댓글들을 달고 이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인사 좀 하고 댓글 다세요 하니까 또 이거 감이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셔가지고 제가 아예 요 샘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 걷기에 대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블로그에 올린 올바르게 걷기 뭐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기계가 보냈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웃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달샘님 있잖아요. 그때 한 달 만에 2,000명 만들었을 때 이거를 매일 하셨어요. 이거를 뭐 150개 꽉 채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셨고요.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150개 다 보내는데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시긴 좀 그렇고, 요런 샘플 그 인사말을 한 5개 정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샘플 글들 이렇게 붙여놓고 이웃 신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한 150명 정도 보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웃이 한 1, 2천 명 이상은 돼야지 저는 이제 조금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내실에는 뭐 500명이어도 내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반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래도 블로그 이웃이 한 1,0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도 아, 여기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서로 이웃이 신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외에도 그 여러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걷기 예를 들었다면 걷기 관련 네이버 카페도 있을 거고 걷기 관련 어떤 그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도 있을 것 같고 대형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형 커뮤니티에 이제 소그룹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군데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쪽지를 보내는 거죠. 쪽지를 보내는 건데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쪽지 발송이 하루에 이제 최대 50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똑같은 서로 이웃하듯이 그렇게 이제 인사말 해서 쪽지를 발송을 하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SNS 같은 게 좀 조심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이런 거 막 쪽지 날리시면은 오히려 약간 역효과가 나고요.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거기 인사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좋은 정보도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약간 그 적개심 이제 그런 것들을 긴장감을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조금 친하게 지내시다가 한 2, 3주 정도 이제 좋은 것들 좀 올려주시고 뭐 이렇게 어디 퍼온 것도 올리고 하다가 이제 2, 3주 뒤에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 걷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가입을 했는데, 혹시 이런 거를 도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쪽지를 보내는 게 훨씬 가입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식이 돼 있죠. 뭐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블로그를 홍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이거 이제 간과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신데 지식인 활용 잘해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블로그 이제 지식인 이제 가입을 하면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가끔씩 이제 들어가서 내 전문 분야의 질문을 누가 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댓글을 달면서 댓글 뒤에 아까 했듯이 어떤 답을 달고 그 뒤에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블로그를 글을 링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바로 하기보다는 이제 주소를 단축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소를 단축해서 붙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네이버 지식인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 요거를 더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네이버에서 이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엑스퍼트라고 해서 그 이거는 이제 돈 받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유료로 돈 받고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 네이버에 있어요. 혹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도 잘하시는 분들 요거만 가지고도 몇백만 원씩 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보시면 좋고, 뭐 여기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냉장고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 꿈 해몽이네요. 예. 꿈을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좀 설명해 달라 했더니만 이제 어떤 답을 주고요.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전문가거든요. 예, 수호신이네요. 그래서 답을 주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답을 원하시면 여기 5천 원, 일반 꿈은 5천 원, 이어지는 꿈은 2만 원 받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꿈 해몽을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버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 엑스퍼트가 굉장히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한 1, 2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책자 이벤트인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솔직히 1번하고 5번이에요. 1번이 아까 서로이시라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 바로 블로그 그 지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1번 서로 이웃을 이제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5번이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번이. 그래서 소책자 또는 이제 전자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소책자를 대충만 써도 잘 팔렸어요. 네, 대충만 써도 잘 팔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레드오션 시장이 돼가지고 엄청 잘 쓰지 않는 이상 또는 브랜딩이 엄청 잘 돼 있는 분 아니면은 소책자가 돈 벌기가 이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책자를 써야 되느냐? 이제 지식을 판매하는 사람들, 우리가 결국은 제일 돈이 많이 남는 게 이제 지식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기 코칭으로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 코칭을 해야 되는데 지식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쓴다는 게 거의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책자는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팔기도 하고 이벤트용으로도 쓰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파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벤트용으로 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 SNS 채널 때문에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무료 소책자 보시고 저 이거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무료 소책자 나눠드려야 해서 그 총 한 1,000명 정도한테 제가 소책자를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숫자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이벤트 방법은 소책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책자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요 블로그 이제 강의 끝나면 다음에 이제 제가 언제 기회 될 때, 바로 소책자 강의도 한번 할 거거든요. 뭐,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기획해 두셨다가, 나도 소책자를 한번 써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한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셔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합쳐가지고 진짜 정식 이제 작가로 출간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본인의 이름값을 높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블로그가 제일 쉽지만 내 이름값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책 쓸 거 책을 잘 써가지고 회원을 모집하자. 여기 보시면 글천계 채널이라고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다른 거 안 하고요. 딱 전자책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소책자를 써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모았고, 이 소책자 전자책을 써가지고 뭐 1억을 모았느니 2억을 벌었느니 이런 얘기만 항상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분 뭐 유효강좌는 다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소책자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 많이 찾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블로그 이용 늘리기 마지막 방법은 소책자 같은 걸로 이벤트를 하자.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어느 정도 늘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웃은 어느 정도 늘으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블로그 이웃이 늘면, 이웃이 는다는 것 자체가 브랜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 서로잇이 한 5천 명 되고, 그냥 단순히 나를 이웃을 만드신 분이 뭐 한 몇만 명 된다. 내가 글을 한 번 올리는데 막 몇천 명씩 본다. 이러면은 솔직히 수익화하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아까 그 유재석 예를 들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MC가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어떤 브랜딩이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수익화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안 하고 브랜딩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럼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걸 먼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화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크몽이에요. 일반인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어떤 수익화 사이트는 크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보니까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나는 크몽 스타일이 좋아. 나는 순고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몽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내 재능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 뉴스 뭐 하나 만드는데 뭐 5천 원씩 해서 나는 팔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5천 원, 한 장에 5천 원씩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만들어 주세요. 로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10만 원만 주면 홈페이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 그러면 이 홈페이지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또 홈페이지 부탁해서 10만 원 받고. 이런 사이트거든요. 크몽이. 자,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습니다. 내가 내 상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상점을 세팅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고객들이 내 상점의 상품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예, 크몽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순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순고 사이트에다가 나를 전문가로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으로 제가 전문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제 그 디자인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줘요. 순고에서. 예, 그래서 매칭을 시켜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소개도 하고 나에 대한 정보도 주고 내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은 제 거 로고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 또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하면서 조금 다른 느낌, 예,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전에 제가 이제 무료 강의 때 다 말씀드렸지만, 크몽을 처음에 만들면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 보셨을 때, 물론 가격이 제일 싼 것도 보지만, 그 다음 보는 건 뭐예요? 사람들 리뷰를 보잖아요. 리뷰가 많으면, 아, 여기 믿을만하네 해서 이제 시키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왠지 불안해서 못 시키죠. 예. 그래서 크몽도 여러분들 처음에 했을 때는 리뷰 만드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실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하한선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판다. 전자책은 내 수고와 노력을 들인 거지만, 솔직히 뭐, 1,000원, 2,000원, 만 원, 1,000원, 2,000원 안 됩니다. 최저가 만 원일까요? 그래서 만 원에 팔아도 내가 손해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하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적어 놓고, 오픈 이벤트 해서 뭐 지금 뭐 언제까지 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싸게 판매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모아 놓으면 리뷰가 10개, 20개 이제 쌓이겠죠. 그러면 그때 만 원짜리를 2만 원 올리고, 3만 원 올리고, 5만 원 올리고 이렇게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만 원 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갑자기 비싸졌냐 할 수도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했다. 만 원일 때 그 전자책 내용에서 내가 더 추가 보충을 해서 그다음 2만 원에 파는 거다. 이러면 이제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최대한 싸게 팔고 사회적 증거, 리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싸게 한다고 해서 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아, 불안하면 일단 100% 내가 환불해 주겠다. 이거 전자책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시 환불해 주겠다. 아니면 뭐 PPT를 만드는 사람한테 PPT 불안해서 좀 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시켜만 주세요.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때 불만족하시면 제가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또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100% 환불 정책 요거 잘 쓰시면 어디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환불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다들 이제 양심적인 분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책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크몽도 마찬가지예요. 크몽도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그만 광고를 해도 이제 어떤 매출하고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에 이제 또 경쟁이 심해져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광고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료 광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블로그 이제 다 운영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전자책을 썼는데 크몽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서로 이웃분들한테는 특별히 뭐 20%더 할인을 해드리니까 뭐 가서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카페나 SNS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인 이런 곳에다가 일단 무료로 먼저 광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단시간에 좀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은 유료 광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유료 광고는 뭐 많죠. 크몽 자체에도 해도 되고 네이버 광고를 하셔도 되고 구글 광고를 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제일 유료 광고를 하실 거면요. 그냥 처음에는 크몽 자체에서만 광고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크몽에 처음 가입하고 이제 상품 올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실적이 없으면 이제 처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실망하고 금방 떠나갈 것 같아서 크몽에서 처음에 약간 좀 미뤄져요. 예, 처음에는 유료 광고 신청을 안 해도 약간 이제 상단에도 배치를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료 광고 하지 마시고 한두 달 좀 지난 뒤에 약간 처음 이제 계장 끝발이 좀 떨어질 때쯤에 유료 광고를 살짝 하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 광고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료 광고를 하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먼저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순고인데 좀 다르다 그랬죠? 예, 크몽은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순고는 먼저 어떤 상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전문 분야를 등록해야 돼요. 예, 전문 분야를 등록하면 이제 순고에서 자동으로 이제 고객하고 나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매칭을 시켜주고 그 매칭된 고객한테 내가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채팅하면서 이제 견적서를 보내는데 요거는 이제 유료예요. 예, 한 건당 이제 1,000원 해서 이제 유료로 견적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고 로고 하나에 뭐 5만 원 견적서면 뭐 괜찮네요. 뭐 해서 이제 잘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견적서 샘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사 견적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지식을 이제 사고 팔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전자책 활용을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일단 무료 전자책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을 시키시든 시키지 않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무료 전자책을 이제 보내드리면 두 번 읽어보고 도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메시지가 나중에라도 오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서로 전화 걸기도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싼 유료 전자책 이거 무료인데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정보 10,000원짜리인데 요거 보시겠어요? 하면 좋아요 하면 이제 팔 수도 있고 또 유료 전자책을 보다가 이거 뭐 컨설팅 좀 받고 싶어요 하면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고가 이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몽이 일반적인 거고요. 순고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인데 나는 순고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순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그 유료책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 원래는 어쨌거나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 브랜딩을 하고 나서 아니면 토목에다가 내가 올려서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고객 데이터가 없이도 바로 이제 수익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방법 한 가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약간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데 제프 워커라는 분이신데요. 이 사람이 그 마케팅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있는 분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뭐 특급으로 이제 잘 먹히는 마케팅을 이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이분 제자가 이제 지금까지 판 가격을 다 합치면 1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런치라는 책이 보이시는데 요 책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한 2, 3년 전에 요게 누가 요거를 이제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해가지고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하여튼 1억 원을 찍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초가 돼서 또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몇 명 따라해서 뭐 1억 넣는 사람이 그 뒤에 좀 더 생겼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 회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내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뭘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장 회원이 없어도 짧은 시간에 회원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회원을 먼저 몰아서 내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회원을 일단 몰아서 팔고 그다음 상품은 나중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제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몇 년 전에 사이버 트럭이라는 걸 팔았거든요.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트럭을 이제 만들겠다. 사고 싶은 사람들은 미리 돈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 4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트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라고 하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건이 없지만 미리 판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도 와디즈라고 아시는 분 많겠지만 와디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디즈도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돈을 이렇게 몰아서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줄게. 이게 와디즈잖아요. 네. 그래서 킥스타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팔고 상품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회원이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뭐 2주, 3주만 해도 이거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 예,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매를 직접 할 사람들, 구매 직전의 단계, 아니면 구매하고 싶어서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마케팅 방법은 문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를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걷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평소에 나는 걷기에 중요에 대해서 전혀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보니까 진짜 걷기를 잘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방법은 이렇게 한 20%의 사람들만 이렇게 잡는 거라면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나머지 80%의 사람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숫자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또 장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세팅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전문 분야를 정하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원래는 이거 없는 건데 제가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 분야를 정하고 퍼스널 브랜딩 하면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예요. 자, 고객 상승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냥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무료 소책자를 그냥 안 줬잖아요. 무료 소책자 받으실 분들은 거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무료 소책자를 보내드릴게요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객 생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객 생성기는 어떤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의 어떤 댓글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 댓글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구글 폼 양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객이 될 사람, 내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런 책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책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곳이 고객 생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많이 모아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고객 생성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받는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 조금 더 욕심 생기신 분들은 요 고객 생성기를 광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SNS에다가 이거 소책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저기 링크를 달아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소책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게 광고였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무료 광고죠. 근데 이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이것도 유료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시든지 뭐 구글 광고를 하시든지 이렇게 광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DB를 많이 모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계단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데 자, 다짜고짜 제가 사람들 모았어요. 예, 사람들 모으고 다짜고짜 제가 이거 팔려고 하는데 10만이니까 살 사람 사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예, 아무도 안 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 가치를 이제 가치의 중요성을 내가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콘텐츠라는 거는 한 발로 이렇게 높은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단을 높여주는 겁니다. 예, 조금씩 높여주고 처음에 어쨌건 아까 그 뭐 걷기를 얘기를 했지만 걷기 좋아하시죠? 뭐 걷기 좋아하면은 무료 책자 이거 보세요. 도움 되실 거예요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걷기가 좋은데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잠깐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통 계단을 한 3개 정도를 만든다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걷기가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어떤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강의를 할 때. 강의할 때 답을 알려주고 그런데 그냥 무작정 걷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작정 걷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걸어야 될까요? 안전하게 걷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제가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딱 마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도 보면 막 몰입해서 막 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고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아니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의 한편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1일차에는 그래서 걷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걷는지가 중요하다는데 그럼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끊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날에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다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은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운동을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바른 자세는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옆에서 봐줘야 돼요. 전문가분들이 바른 자세 코칭 해줘야 되는데 헬스도 보면 이렇게 코칭 해준 사람 있잖아요. PT 해준 사람. 네, 그런 것처럼 걷기도 누가 코칭을 해줘야지 바른 자세가 됩니다. 신발도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되시고요. 정말 좋은 운동화가 있는데 이거는 비싸다고 다 좋은 운동화는 아닙니다. 정말 걷기에 좋은 운동화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좋은 운동화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또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좋은 운동화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시작을 하고 결론은 그래서 좋은 운동화는 어떤 운동화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운동화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른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이제 형태 그 모습이 달라서 이거는 어, 이렇게 전문가한테 개인 코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개인 코칭을 받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단 콘텐츠라고 하고요. 요거를 어떻게 잘 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품을 구입을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구입률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고객의 니즈 분석한 뒤에 맞춤으로 이게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단 콘텐츠 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바른 자세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틀은 이제 요 틀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더 빨리 하고 싶으면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계단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계단 콘텐츠는 드라마처럼 그 한 편 한 편 한 편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제품을 팔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주 메인이고요. 자, 여기 이제 큰 흐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초보용 세팅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메일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료 소책자 나눠주고 이메일 받잖아요. 예, 그런 이메일을 한 200개, 300개 정도 받으시면 여러분들 초보용 세팅할 때 무리가 없으시고요. 그다음 초보용 세팅은 보통 제품 가격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예,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10만 원 넘으면 약간 심리적 저항성이 생겨서 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판매하는 기간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메일 2, 300개 정도 모아서 이렇게 파시면 평균적으로 구매자가 이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결국 그 첫 수익은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걸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이게 한 500만 원 벌었거든요. 저는 SNS에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첫 수익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 한번 하시면 상품이 생기고요. 그다음 계단 콘텐츠도 같이 생기겠죠.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강의 자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계단 콘텐츠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이메일 200개, 300개 수집하면 이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 고객의 리스트가 생긴다. 그다음에 이 잠재 고객 중에서 지금 10명, 20명이 구입을 하면 이 사람들은 구매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매 고객 리스트가 또 따로 생기겠죠.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입하면 그 다음에 또 구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더 좋은 고객, 질 좋은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리뷰나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그것들이 사회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랑 상품이랑 리스트랑 사회적 증거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형 세팅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다 새로 해보는 거라서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요 초보형을 한두 번 해보시면 이제 감이 잡히면 이제 중급형으로 넘어가시는데, 초보형하고 중급형하고 차이점은 고객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잠재 고객 리스트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잠재 고객이랑 구매 고객 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훨씬 편해지는 거죠. 기존의 고객 리스트가 있고 또 이제 새로 뭐 새로운 소책자를 또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기존 소책자로 새로운 시장에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데이터 DB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면 원래보다 훨씬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 똑같은 프로세스로 뭐 광고를 해서 계단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세팅 요 자료들은 그 미국 기준인데 그 미국 기준은 약간 한국 버전 약간 바꾼 거예요. 완전 미국 건 아니고 한국 버전을 바꿨는데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메일 한 1000개 이상 수집을 할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중급 적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한 이메일 1000개 이상 수집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제품 가격도 조금 더 비싸게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정도의 어떤 제품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주 국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미국 기준으로 한 7%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한 10% 정도 구매 전환이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1000개 같으면 뭐 100명이 이제 구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물론 계단 콘텐츠가 잘 나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7% 같으면 뭐 최소 한 700만 원 정도, 그다음 최대 한 4,500만 원 정도까지도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수용은 아까 고객 리스트랑 고객 생성 기능이 있었잖아요. 또 뭐가 추가됐냐면 제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도 이제 많아지셨거든요. 한 3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분도 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벌고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억 이상을 보십니다. 억 이상.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거나 그분들 어떻게 보시냐. 이분들이 서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뭐 어떤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B, C, D 다른 사람들도 같이 제휴를 해주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그런 상품을 판매할 때는 A, C, D라는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휴를 해서 그
이런 리스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 소개를 하면 그 소개 링크 글이 소개 링크 그 주소가 다 이제 역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품을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상품을 해주고 제가 그 상품 링크를 달았는데 그 링크를 보고 만약 그 상품을 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역추적이 가능해서 그 수익의 몇 프로를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야. 그 쿠팡 파트너스 아시죠? 쿠팡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쿠팡 파트너스에 있는 상품을 내가 홍보를 해주고 밑에다가 상품 링크를 걸어주고 하면 그걸 읽어보고 그 링크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를 하면 3%를 저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서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소행석 등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데이터가 10만 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 고객 데이터가 한 10만 개 이상 모이고, 고객 상선 궤도도 이렇게 모이고, 메일 주소가 뭐 한 4천 개 획득이 되고, 제품 가격은 이 정도 되면 이제 100만 원씩 파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몇 개 들었거든요. 네, 몇 개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100만 원짜리도 보면 100만 원짜리를 100명 이상 사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네. 혹시 이런 거 혹시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만 원 이상짜리 강의를 7번, 8번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단톡방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이상짜리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가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심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 통장 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거나 제품 가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비싸고 구매 전환율은 똑같아요. 7%에서 15%. 그다음 예상 고객 수는 뭐 이 정도 되고 예상 수익은 뭐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는 약간 미국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1억만 넘어도 그냥 성공했다.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저도 저보고 하려도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초보형 세팅 요거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욕심 나시는 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첫 수익은 50만 원 사이, 20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도전할 만하다. 네, 그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형, 중급형, 고수형 이런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빈말이 하나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다 성공해가지고 내년 1년 뒤에는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